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저는 많이 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배우 감사합니다. 뭔가요? 가수? TV에서 뵌 것 같은데. 아, TV를 안 보신다. TV를 안 보신다는 얘기를 TV를 들었습니다. 거의 잘 안 보고. 네, 유튜브만 하신다고. 네.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요즘 트로트가 대세여서 트로트 가수시더라. 야, 전라도 분이신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전라도는 1년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아, 경상도입니다. 정확하게 반대를 지으시네. 힌트를 드리려고 제가 수트를 입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요런 수트를 입고 네.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경호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아, 그러면 뭐 특전사나 그런데. 네. 아, 음. 아, 그러면 최근에 네, 네. 특전사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했던 그 이슈화된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거군요.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 처음 뵙습니다.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저는,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아. 네,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전역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때, 네, 근접 경호를 했었고요. 아, 그리고 강철부대라는 그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마스터로 출연을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마스터는 훈련 교관 같은 건가요? 미션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고, 아, 네, 전체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죠. 아, 그래요? 네. 우리 봉투 혹시 네네. 이게 돈 준비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출연하신 거에 네. 마음이 여기 정리되어 있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얼마나 더 표현해야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작전은 100점인데 표현은 0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장교로 음. 특전사 중에 가장 빡센 데를 가자. 음. 표현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아, 그래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군인은 명령에 일단 복종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음. 이거 해야지 음. 해지 해서 고맙다 뭐 이랬다 이런 표현이 사실 많이 없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 테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뭐 그게 이성과의 표현인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표현인지 와이프한테 하는 게 0점이지 않나. 아, 그건 0점이라고 하는 건 아내 되는 분이 0점이라고 점수를 준 거세요? 아니면 본인이 0점이라고 느끼세요? 와이프가 저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해? 나는 최수종 같은 사람을 원해. 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최수종이 너도 될 수 있잖아. 아내가 특수부대가 최수종이 될 수 있어! 네. 네가 지금 그런 정신으로 말이야. 특전사도 갔다 특수부대도 갔다 왔는데 최수종이야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 내가 표현 못해서 미안해. 잘해보도록 할게. 노력할게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 말을 몇 번 하는 거야? 지난번에 노력한다고 했잖아. 말로만 해서 되겠어. 최수종이 되는 그럼 뭐 바로바로 보여줘야지. 야, 완전 아내분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의 이 한계가 도대체 표현의 정도가 어디까지를 해야 표현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럼 결혼을 언제 하신 거세요? 결혼은 10년 정도 전에. 한 30살쯤에.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네, 아이들도 지금 딸 둘이 있고요. 8살. 그럼 6살. 딸들하고는 아주 뭐 이런 어떤 관계세요? 딸들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항상 아빠는 칭찬해주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저는 이제 선한 역할을 맡았고 엄마가 특수부대 역할을. 네, 특수부대 역할을. 총기상 15분 전. 엄마는 이런 취침 역할. 준비. 취침 준비. 점호 들어가겠어. 네, 점 5분 전. 네. 지금 이런 상태로 되겠어. 8살이야. 정신 바짝 차려.
근데 아내분은 또 어떻게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같은 전공이라서 경호 전공이요? 네네.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싸움을 잘합니다. 제가 많이 대학교 때는 맞았고. 아내도 유단자시네요, 그러면? 한 10단 정도 되고, 뭐 육상, 킥복싱, 뭐 다 선수 출신이어서 저 와이프가 너 특전사 안 가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마. 너 특전사 안 가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마. 정말 그랬어. 어디서 나한테? 네. 특전사도 안 가고 나 만나려면 안 돼. 2년이잖아요, 병원? 왜 2년을 가? 더 오래 가. 가려면 특전사 가. 근데 그러면서 또 표현하기를 원하네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이 메시지로 제가 한 10줄을 보내면 10줄을 항상 보내다가 어느 날 한 7줄을 보내면 왜 식었구만. 변했어. 최대희 식었구만.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거 10줄 쓰다가 왜 7줄이야?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본인은 한 줄을 쓰면서 이 압력을 계속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스스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내 인내와 사랑으로 난 참을 것이다. 네. 개선하려고 하고. 개선을 하고 나는 그래도 맞춰서 뭔가 이렇게 내가 변화를 시켜서 우리의 뭔가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지겠다면 나는 하겠다. 그렇지만 답답하다. 그런 거 아세요, 교수님? 인간 굉장히 제가 바빠요. 와이프가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달리 이거 해. 지금 왜 안 하고 있어? 이거 빨리 해야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너무 정신없이 해요. 근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오늘 표현도 안 하네. 네가 시켰잖아 이거 하라고. 저는 네가 시켜서 이거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 데이트 안 하냐고 그러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원하는다는 것은 이 남자에게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도 되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 사랑이 있음이고 또 두 번째는 나는 또 그걸 채워주고 싶은 그 사랑이 또 이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음땡 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굴 잡으러 가는데 술래가 딱 얘를 터치하면 얘 죽어요. 그럼 그때 게임의 룰이 뭐냐면 얼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 공격하지 못해요. 사람 마음도 너무 엄한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엄한 환경이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얼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었으니까 등치는 컸고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식은 늘었고 특수부대도 가고 성직자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아빠도 됐는데 정서는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랑이 없진 않아요. 애정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얼어서 향기도 없고 누군가가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얼어있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정서가 있는데 계속 머리로만 잘해야지 잘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얼어있는 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그를 했는데 야 허그 안 해? 아침에 딱 갈 때 허그 딱 하고 뽀뽀 딱 하고 기분 좋게 파이팅 딱 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 하고 딱 하는데 딱 이 느낌이 피노키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아내를 안았으니 그러면 사람이 그걸 못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똑바로 못 하겠어. 진심이 없어. 진심이 없어. 딱 시키니까 하는 거란 말이야.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최수종처럼. 그건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렇게 안아줘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성장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얼어서 성장한 게 있나? 아니면 너무 부모가 나를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터치를 안 하고 그 터치라는 게 스킨십만이 아니라 언어. 아버지 저 이번에 707 들어갑니다. 야 대단하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니 뭐 그 힘든 데를 뭐 어떻게 들어갔나? 막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해줬는지 아니면 아버지 707 갔습니다. 아버지는 막 월남 스키 부대에서 엄청 힘들었어. 그때 막 정글에서 스키 타고 막
뭐 요즘에 뭐 그 군대 생활이 뭐 군대 생활이야 뭐야 그거. 저 후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엄합니다. 그러세요? 보수적이시고 남에게 좀 피해를 주지 말아라. 말라. 피해를 주면 절대. 이제 밥을 먹을 때 왜 말을 해? 또 떠들 때 이씨. 그냥 똑같습니다. 뭐 하면은 일할 때도 힘들다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드나? 그러고 전화를 걸면 예 아버지 걸면 뭐 빨리 보내. 뭘 보내는? 예 하면 또 예 아버지 또 항상 아들이 바르게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딱 그 모범생 표현에 대해서 과하게 뭔가를 표현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뭐 문제다 이런 접근보다는 흥미로운 내 인생의 여행과 같은 거다. 과연 내 과거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위님,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삶의 뭔가 방향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라고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넌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래, 네가 이때까지 되게 애쓰고 수고해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도 났고 네가 여기까지 잘 왔어. 근데 애쓰고 수고했다고 그것이 늘 맞거나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는 또 살 날이 또 우리가 있으니 네. 내가 살아온 방식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내하고의 관계 이전에 그냥 내 삶이구나. 이게 나중에 견딜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치가 저희가 오게 되면 약간 나 이거 좀 억울한데, 아니면 나 이거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밖으로 터지든 아니면 아니야 난 착한 사람 이미지로 남고 싶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는 터뜨리고 싶지 않아. 그럼 당연히 내부에서 강력한 폭발력으로 팡 하고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솔루션, 해결책은 무엇이냐? 망고 같은 거나 귤을 바로 갈아서 40대로 영하 40도로 급냉을 해가지고 네. 1년 내내 먹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이게 영하 40도에 얼어 있잖아요. 오랜 네. 기간 네. 얼어 있어요. 근데 녹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하고 똑같다고 봐요. 특수부대 10년, 네. 경호 생활 또 몇 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엄청난, 근데 사실 그 특수부대 이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센데 그게 아버지예요. 네네. 아버지가 아이고 힘들지, 대단하다, 뭐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군대 생활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야, 뭐 너 5년 동안 애썼으니까 지금 해도 충분하다 이래야 되는데 뭐가 힘들다? 너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동생들 전부 건사하고 동생들 다 시집 보내고 나는 정확하세요. 야, 정확하신데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영하 40도, 30도의 급냉의 시간을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20년, 군대에서 10년, 또 경호 생활하면서 또 고도의 그런 기간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녹여 먹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불로 녹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좀 담가두면 잘 녹는다. 아내에게 어떻게 뭘 할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의 얼어있고 때로는 굳어있는 이거를 좀 따뜻한 물에 좀 담가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따뜻한 물이 뭐냐? 때로는 오늘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니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내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걸 또 추천해줘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삶의 구조랑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격투기 하잖아요. 네. 태권도 하는 친구 있고, 아, 그럼 태권도 하는 친구 알게 되면 네네. 또 우슈 하는 친구 알게 되고,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UFC 형님 알게 되고, 이렇게 다 비슷하게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또 경호일을 하게 되고, 음. 또 특수부대. 그러니까 세상은 이 몇 개의 코드의 알고리즘이 계속 삶이 그 사람에게 뭔가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딱 그걸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든, 그 컨텐츠든, 그 책이든, 네. 그걸 내가 딱 특수부대를 지원한 것처럼, 저 지원해서 잡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따뜻한 물을 그렇게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되려고는 안 하는 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도 내가 이 상황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어렸을 적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온 것 같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했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녹아지기까지 시간이 충분히 조금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장군님? 사실은 내 마음의 얼음땡이라고 나한테 땡 해줘야 될 첫사람이 나인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것보다 자신에 대한 걸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 예, 내 안에 조금 얼어있는 네. 그 나에 대한 터치감이 조금씩 되면 아내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느끼고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고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으로 세상의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분단 국가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작전을 수행하고 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도처에 그게 직업 군인이든 군 의무 복무든 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고 그 수많은 기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팎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박수도 드리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앞으로신. 네, 네. 저는 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는 얘는 이름이 다우드예요. 우드. 다우드요? 네. 우와. 일로 와. 앉아. 와. 다우드 앉아. 굿보이. 엎드려. 와. 제작진이 질문을 3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네. 모든 정신이 날아가면서 제가 저도 어떤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는지. 저 이걸 아마 제가 전해드리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먼저 제가 질문을 한 네네. 3가지 정도. 이 다우드라는 친구 관련한 어떤 그런 게 직업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반려견이신 거예요? 얘는 그냥 반려견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타투 관련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바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아, 속된 말로 뜨쟁이라고 하죠. 저도 뜨쟁이고, 그냥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지금은 뜬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뭔가 그게 많이 발전하고 네. 발달했죠. 네,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뜨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술가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같은 사람인데, 얘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세상이 바뀌면서 호칭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봉투를 주십시오. 네. 오늘의 강연 어떤- 요청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예, 곧 이제 주시면 돼요. 이건 직접 주제를 정하신 거예요? 네.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타이틀을 정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타투를 몸에 지니고 1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툭 내뱉고 가는 그런 말들, 그게 이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다 돼가도 사실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은 자차를 끌고 보통 다니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은 공간 자체를 좀 안 가려고 많이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성향인데, 그렇게 살다가 또 아까 잠시 봤던 다우드, 저희 반려견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도 혼자 지나가도 이렇게 쳐다보고 한마디 하고, 어르신분들은 그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제 또 옆에 대형견이 있으니까 그 시선이 이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것처럼 얘를 보고 아우 무서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나가고, 뺑 돌아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사실은 저 혼자 지나갈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있으니까 더 그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런 얘를 마치 괴물 보듯이 쳐다봐요. 그거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신한테 관심도 없는데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돌아가고 무서워하고, 그런 어떤 선입견들, 얘를 통해서 그걸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관심사가 좀 그런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인 부분으로 오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랬네요. 옷도 약간 야쿠자가 다다미 방에서 입고 나오는 건데 바지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위에 상의도 그렇고 타투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타투를 과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더라고. 무서워해. 내가 뭐 했어 지들한테. 참나 진짜 선입견 엄청 많아. 한국 안 돼. 나 라스베가스 가서 살아야지. 오히려 이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전 아까 웃으실 때 눈빛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타투가 하나도 안 보이고 웃을 때 눈의 느낌만 딱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그 나이의 남자보다 훨씬 소년 같은 그걸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모두 다 자기의 그 상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사람들은 어떤 상을 볼 때 그 상의 온전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상으로 그 상을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김치를 안 먹어요. 모든 김치를. 왜요? 어려서 형한테 쳐맞았거든요. 김치 먹다가요?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오이소박이. 먹어 이 새끼야. 근데 안 먹으니까 그래요? 위로 형이 셋인데 거기서 그냥 동생을 때린 거예요. 그럼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그러면 이제 그 상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김치의 향에서도 과거의 그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너무 슬프다. 한국 사람인데 김치를 못 김치를 먹는 못 거예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현상을, 물질을, 그것의 본질을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의 과거에 그 무엇으로,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게 없는 자가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에 대해서. 네, 뭐 그쵸. 어디 네. 뭐 사투리 쓰면
안 돼, 이거 사투리 따 쓰는 거야, 이게. 너 어디 거기 맞지? 나 군대에서 겁나 당했어. 나 진짜 치가 딸려 말이야, 나 아주.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그 과거에 좋았던 거든, 나빴던 거든,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이 훨씬 자유로운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 전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야,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그게 무슨 용기냐? 라고 하는 용기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안경을 쓰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강연이 이제 수백 개가 있는데 하나 두 개도 제가 안경을 쓴 게 없어요. 왜요? 그게 이제 눈치이자 배려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저를 볼 때 그냥 나를 바로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나와 사람들 사이에 그 무언가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무의식이. 근데 그 누구도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계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저는 그 몸에 타투를 한 게 아닌데 제 마음에 타투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 저와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 마음의 타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최근에 극장에서 무슨 영화 설명하는 강연을 했는데 저는 그날 샌다라고 네. 안경을 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첫 시도를 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은 되게 멋있고 스타일리시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내 상 안에 갇혀 살았구나. 사람들이 보수적인 것 같지만 그날 되게 크게 느낀 건 내가 너무 보수적이구나. 맞아요. 저도 이해해요. 좋게 말하면 배려고 또 다르게 말하면 눈치고 물론 속으로 저 새끼 쓰레빠 신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제가 예전에 잠시 호주에 살았을 때 제 동료랑 저랑 같이 지하철인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타투가 많이 없었고 제 동료는 몸에 굉장히 많은 타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가 참 부럽다. 왜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타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네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네가 참 부럽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타투를 이렇게 그냥 일부러 더 드러내놓고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냐면 내가 오히려 내가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감추고 내가 더 소극적으로 살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본다.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게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너 스스로 감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때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아직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저희가 전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전에 많은 위협에 노출됐었고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런 환경을 반복해서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그 겨울에 보면 호숫가에 이제 그 얼음이 얼어지게 된 거죠. 네. 투명한 얼음이 쫙 얼고 그 밑에 낙엽 같은 거나 꽃 같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있는 채로 얼어 있는 얼음이 있거든요. 네. 눈 저 안에는 꽃도 있고 낙엽도 있고 그 무엇이 있는데 온전한 채로 그 꽃을 이렇게 이게 조금만 녹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보면 진짜 여기에 있는 꽃을 그 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타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거의 상처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의도해서 그렸건 의도하지 않아서 그려졌건 뭐 아버지에 대한 것이든 어렸을 적 우리의 가정 환경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것 같거든요. 그 타투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아까 우리 그 친구. 네, 그렇죠. 그 친구는 내가 이거를 뭘 했는지 이게 털인지 뭔지 뭐 아무 그런 거에 대한 0.1의 편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로 타투로 이 사람을 0.1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나를 오직 그냥 나로 대해주는 그게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이에요. 오직 나의 이름 그 무엇으로 네. 아까 우리 그 친구 다우드. 간식을 사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이에요? 네, 중학생? 네. 웬만한 분이 나오셔도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은데 중학생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놀랍네요. 네. 엄마가 나왔으면 안 그래요? 놀랐을 텐데.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특별히 뭐 예체능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직업을 향해서 네. 계속 꿈을 그래도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인데요? 전 중학교 1학년이요. 벌써 전공이 정해진 거죠? 네, 전공은 정해졌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랑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국악을 하시는구나.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은 정책 공개해줘. 아, 이거 제가 준비한 카드인데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 야, 도너! 자꾸 거품 튀기지 마! 퇴퇴퇴! 대놓고 뱉어? 야, 너 길동이한테 혼나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아니야! 아니긴 뭘! 여기 S라고 쓰여 있는데! 안녕! 난 콩순이야! 둘려! 도너! 왜 그래? 싸우지 마! 우리 오늘 김창옥 교수님 채널에 나왔잖아! 그만 싸우고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난 친구가 완전 많았어, 엘피. 하지만 넌 내 단 하나의 소중한 친구야. 태양에게 이끌리는 작은 혜성처럼 바위를 만나 휘도는 시냇물처럼 너라는 중력이 손을 내밀어 난 너로 인하여 달라졌어 내가. 네. 아, 뮤지컬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우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저는 뮤지컬 배우랑 성우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안소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안소명 학생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보통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어른들이 뭐 이거 해라, 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7살 때 7살 때. 제가 이제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옛날부터 아. 엄마한테 엄마 나는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디션 경험 삼아 아, 뮤지컬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음. 붙게 되면서 이제 무대에 섰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중학생교 1학년만 돼도 이렇게 4학년이에요? 4학년이 됐답니다. 브라보! 저한테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지 제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준비한 주제입니다. 그래요.
나 다음으로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넘어서는 방법.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제가 10살 때 영재발굴단이라는 음,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음, 잘 해내야 된다는 그런 음.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잠깐. 자, 네. 말 중에 선생님이 아주 자그마한 팁 하나만 소개할게요. 지금 말할 때도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어떤 요리조리 있는 어떤 틀 안에 넣어서 실어보내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느껴져야 사람들이 감동하거든요. 네. 나도 감동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예쁘게 말하려고 하고, 되게 야무지게 말하려고 하고, 되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말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사람들이 야, 너 1학년인데 어쩜 이렇게 어른 같니? 그럼 내가 고등학교 대학생처럼 말해야 되나? 그러면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막 생기면 이게 몸과 정신에 막 쌓이거든요. 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아도 돼. 그냥 갈라져도 돼. 근데 나 뮤지컬 배우하고 성우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도 돼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 다 씻어가지고 예쁜 그릇에 내놓으려고 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뽑아서 흙이 묻어 있으면 너무 큰 흙만 조금 덜어내고 이렇게 준다는. 그래야지 나도 진동을 하고, 그래야 듣는 사람들도 정말 느낌 좋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에 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이제 저한테는 부담감이 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이제 부모님들의 기대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남들의 기대에 맞추면서 사는 삶보다는 진짜 나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뮤지컬 배우 안소명, 그리고 성우 안소명으로서 나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더 행복한 일들을 해 나아가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 원래 방송이어서 이렇게 중학생이어도 선생님이 이렇게 존칭을 하는 것이 보통 방송 진행인데, 우리 소명이에게 레슨처럼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선생님 말을 편하게 좀 하고 그렇게 할게. 네. 네가 이렇게 좀 어떤 틀 안에 자꾸 이렇게 넣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명이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러니까 놀라네? 넌 되게 야무지구나? 너 어쩜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똑부러지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네? 그러면 제가 그건 캐시였네. 점점 이제 이렇게 되거든. 네. 그건 이제 사람들이 네가 너에게 레슨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눈치가 되게 빠르고 센스가 좋으니까 감지했을 수도 있거든. 어떤 것 같아,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지. 어떻게 하면 이제 호응을 해주는지 그게 그래. 조금씩은 어렸을 때부터 잡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걸 되게 센스 있게 그걸 파악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명이 네가 되게 센스가 좋은 거예요. 감각이. 물론 장점도 있지. 근데 거기에 분명히 단점도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미 이제 소명이는 거기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 좀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1번,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것도 봐야 되지만,
나는 어떨 때 편안한가? 왜냐면 내가 편안해야 힘이 날 수 있거든. 남들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네? 그럼 거기에 맞추게 되거든. 그럼 아까 여기에서 말한 이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꾸 타인의 기대 그리고 인정 그거에만 내가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야. 네. 내가 보기에는 뮤지컬 배우 소명, 성우 소명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이름이거든. 자, 너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누가 지어줬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었고 우리 누나는 장명소에서 5,000원 주고 지었대. 김미자거든. 아, 나는 김창옥이야. 아, 자,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짓냐면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소망을 담아서 짓는 거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소자 명자는 무슨 소 무슨 명이니? 아름다울 수의 밝을 명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런 소망을 담은 거야. 밝고 아름다운 인물이 되어라. 그리고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굳이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명이를 부를 때마다 밝고 아름다운 인물아, 밝고 아름다운 인물아, 이렇게 일종의 기도, 소망을 담아서 불러주는 거지. 계속 그렇게. 자, 그러면 나다움, 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을 내가 짓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까 뭐를 담는 거라고 그랬지? 소망. 네. 소망을 담는 거지. 원하는 거. 그러면 이제 너의 이름을 네가 지어보는 거지. 이 말이 뭐 실제 이름을 개명해라가 아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소명아, 너의 소망은 뭐니? 그게 너의 이름인 거야. 그게 나다움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더 쉽게 말하면 소명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이 그게 뭔지.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나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좋아. 그럼 그게 나의 가치거든.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누군가의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 느낌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미 그걸 네가 좀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저들의 기대를 채우기가 버거운데. 그리고 나보다 더 그런 애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나에게 쓰였던 그 시선이 이쪽으로 가네. 그럼 나는 잊어버렸나? 그러면 전에 과한 시선을 받았던 것이 나한테 너무 목마름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 그럼 난 이렇게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는 건가? 그러면 주목받으려고 더 눈에 띄는 행동을 하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 이미 소명이가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받은 것 같고, 근데 이미 한 100%는 좀 느낀 것 같니? 그 부담감을? 부담감은 제가 2018년인가? 그때 뮤지컬 마틸다에서 주인공 할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쟤는 용대 발굴단까지 나왔으니까 뭐 대사 실수 안 하겠지? 뭐 노래도 잘 수월하게 하겠지? 편안하게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대 뒤에서 공연 준비할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담감을.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좋은 것 같아. 아까 말하기보다 지금 말하기가 선생님 좀 더 좋거든. 어때? 네. 그렇지. 편해요. 편해야 오래 가거든. 선생님도 목소리를 그렇게 내던 때가 있었거든. 성악과 선생님 나왔거든. 네. 근데 선생님은 성악을 되게 5개월만 하고 음대에 들어갔어. 그리고 시골 출신이야. 제주도에서. 근데 이제 음대 가니까 예중 예고 나온 동기들이 있더라. 그리고 걔네는 너무 기초가 좋고 나는 기초도 없고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으면
목소리도 이렇게 됐을 텐데, 그리고 선생님도 되게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다움으로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넘어서는 방법. 이렇게 소리를 냈지. 택시 탈 때도 신설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이 나버린 거예요. 나중엔 누가 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나지? 근데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 거야. 그 바꾸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강연 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좀 다르거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금 세바시 PD님이 재미없다. 전에는 재밌었는데 참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솔직히 그냥 PD님이잖아. 그러면 이제 예전에 뭐 세상을 바꾸는 이렇게 했을 때 나보고 재밌다고 했거든. 근데 이제 담당 PD님이 와서 재미가 없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예전처럼 해야 되나? 난 이게 좀 편한데. 이렇게 됐을 텐데 선생님도 이제 마음에 힘이 좀 세졌거든. 어떻게 맨날 재밌습니까, 사람이? 예?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재밌어? 예? 이렇게 좀 대꾸를 하게 되더라고. 내 중심을 갖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센스라고 해. 근데 내 중심이 없는 채로 사랑만 받고 성과만 내려고 하잖아? 이건 눈치.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거를 티 안 내려고 또 겉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지치더라고. 선생님 이런 추천하고 싶어. 좀 모자라도 나로 가라. 그게 긴 호흡으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 내 소망, 난 뭐에 의미를 느끼지? 오히려 여기에 좀 더 주목하자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좀 빠져도 괜찮아. 나다움이라는 게 솔직히 제가 말은 하고 있어도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나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서 되게 유익하기도 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랬건 저랬건 중학교 1학년의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지고 진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선생님 엄마의 말씀처럼 밥 먹고 똥을 싸고 그냥 그 시기에 남의 집 저기 복숭아 하나 훔치려고 생각하고 그러게 살았거든. 그러니 빠른 거다. KTX를 탔어. 그러면 안에서 뛰면 안 돼. 빨리 가려고. 이미 소명이는 의식 세계가 되게 빠르게 출발했거든. 그러니 여기에서 조급해서 막 뛰지 말고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의자에도 앉아있고 간식도 먹고 음악도 듣고 그래도 괜찮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찌릿한 짜릿한 작은 번개처럼 눈 깜짝할 때 어느새 싹이 트고 나비 날갯짓에 태풍이 치네. 티끌만한 개미의 따끔한 맛 1초씩 매 순간 똑하고 딱 한 발씩 춤추듯 쓱 하고 싹 너를 가두는 얘기 벗어나 보자. 징징대지 마 하면 되잖아.